안녕하십니까.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 성경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임에도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후는 이스라엘의 농업과 목축 그리고 절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을 대줄 만한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1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비가 겨울철에만 오기 때문에 만약 겨울비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황량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밀과 보리의 두 가지 대표적인 곡물과 5가지의 과일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런 땅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목축이 잘 되어 젖이 풍부하고 농업이 잘 되어 꿀처럼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는 땅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네 번째 강의에서는 작지만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 환경과 이스라엘의 경제인 농업과 목축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부분의 강수는 11월부터 3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개의 계절, 즉 건조한 여름과 비 오는 겨울인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기는 동쪽의 사막으로부터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해당하는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이 바로 건기인 여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2번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건기 초기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건기 말기에는 올리브와 과일을 수확하게 됩니다. 건기에는 동쪽에 고온 건조한 사막 열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바람은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열기와 함께 사막에 모래진을 실어오는 바람입니다. 우기가 끝나는 계절에 부는 이 바람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이 바람이 일단 불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식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들판의 푸른 풀밭이 하룻밤 사이에 말라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풀과 꽃 같은 유한한 인생인 우리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서쪽 지중해로부터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가 자주 내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1월에서 2월에 내리는 비가 겨울비입니다. 3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때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약 70%의 비가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파종하고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또한 소와 양들은 송아지와 어린 양을 낳고 키우는 계절이 바로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이기에 겨울에 온 물이 땅속에 저장이 잘 됩니다. 또 샘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기 때 먹을 수 있도록 우기 때 내린 비를 잘 저장해서 또 건기 때 먹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겨울에 내리는 우기의 첫 번째 소나기가 이른 비이고 나중 소나기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쯤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건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 상태로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말라 죽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리면 비로소 땅을 기경하고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농사가 시작되므로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10월에서 12월에 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려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면 비로소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가 만약 제때에 오지 않는다면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겠지요. 늦은 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기 말기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무렵에 내리는 비로소 곡식을 풍성하게 성장시키는 비입니다. 만일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 못해 곡식 알갱이가 거의 빈 알갱이처럼 실하지 못한 곡식을 추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쳐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강우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농경 문화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특히 남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북쪽 갈릴리 지역의 상부가 평균 1000mm 정도로 매우 많은 강우량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북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세겜 지역의 서부 산악지대로 내려오면 600mm에서 7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남부의 유다 지역은 40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는데요. 갈릴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강우량이죠. 특히 유다 남쪽의 헤브론에서는 300mm 정도가 되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 네게브 지역의 브엘세바에 이르면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리고 요단 지구대는 더 낮아서 같은 이도인 해안 평야 지대와 서부 산지보다 더욱 낮아 사해 주위에서는 25mm에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지대의 높이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서부 산지의 경우 영강 강우량은 해안 평지보다 약간 낮으며 산지 능선 중심을 지나고 나면 급속히 감소해서 아주 사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유다 강야가 형성되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요단 지구다가 산지의 비그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습기가 많은 공기가 지중해로부터서 몰려와 서부 산지의 수계점에까지 비를 내리게 되고요. 예루살렘은 이 수계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고 나면 동쪽으로 유대 광야가 펼쳐지지요. 유대 광야로 가면 구름이 없어져 가고 사해 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고온, 건조한 기후를 그렇게 형성합니다. 예루살렘은 1년에 약 600mm의 강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1년 강우량은 100mm에서 14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해는 더 낮아서 25에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우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의 차이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는 이스라엘에서 건기에도 농사가 가능한 것은 지중해 습한 공기가 일교차로 인하여 이슬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야 지역에 내리는 많은 양의 이슬은 농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을 곧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갈멜산 일부와 이스라엘 평야의 서쪽, 그리고 가사 남쪽 지역으로 1년 중 250여 일가량 이슬이 내립니다. 그 외에 해안 평야 지대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 200여 일, 또 서부 산악지대는 150일에서 180일 정도의 이슬이 내려 이슬로 충분하게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서풍, 대해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서풍이죠. 지중해의 고기압의 발달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서풍입니다. 이 바람은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으로서 우기 때에 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서풍입니다. 또 남동풍,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막과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주로 건기 때인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름에는 동쪽과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출애굽할 때도 홍해에서 매우 뜨거운 열풍인 동풍이 불어 바닷길을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한 것도 바로 이 동풍입니다. 이스라엘의 4개의 주요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서부 해안 평야입니다. 서부 해안 평야 지대는 지중해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지역은 습도가 높고 일교차와 영교차는 산악지대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강우량은 해변 가까이가 내륙보다 많으며 강우는 초가을에 시작하여 때때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입니다. 서부 산악지대의 기후는요, 서부 경사지에서의 강우량은 고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등우선도는 고도의 등고선과 아주 비슷합니다. 강우량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급속히 떨어지고요. 북쪽의 상부 갈릴리가 연중 10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반면 남쪽의 헤브론에서는 300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온차는 평야에서보다 더 크며 여름은 너무 덥지 않으며 겨울은 길고 더 춥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약 6에서 7도이며 1년 중 3일 정도 눈이 오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요단 지구대는 대부분 해발보다 낮은 곳으로 이곳에서의 기후는 지형학상 영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는 서부 경사지에 비를 내리게 하고 요단 계곡으로 내려올 때는 더워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러므로 낮은 지대에 있는 요단 지구대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매우 무덥습니다. 해저 290m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는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약 20도이며 6월에는 섭씨 약 45도나 되는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까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우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인 디베라가 400mm에서 500mm 정도 강우량이며 서부 산악지대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우량은 점점 줄어들어 여리고에서는 100mm에서 140mm 정도의 강우량이며 사해 남쪽 끝에서는 25에서 50mm 정도의 아주 작은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 산악지대입니다. 평평한 고온지대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동부 산악지대는 남쪽의 에돔 지역에서 서부 산악지대보다 에돔 지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의 서부 가장자리를 따라 실질적인 강우량이 있습니다. 서부 고지의 강우량은 길르앗과 암몬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작지와 강야 사이에 있는 대초원에서는 증발이 강우량보다 많으며 온도의 한계가 아주 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